혹시 링크드인 같은 데서 엄청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와, 근데 만약에요, 그게 해커가 파놓은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좀 무섭죠. 자, 이번 주에는 바로 이런 교묘한 사이버 공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까지 진짜 꼭 알아야 할 최신 보안 소식들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보안 소식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꿈의 직장이 사실은 해커의 덫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여기서 아주 달콤한 채용 제안이 어떻게 악성 코드를 씹는 미끼가 되고 있는지 그 수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쩌면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더 와닿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내 개인정보? 과연 학교에서는 안전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딱 한 번의 클릭 실수가 명문대 전체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렸는지 그 엄청난 파장을 한번 따라가 보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인터넷 브라우저,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해커들이 파놓은 덫, 바로 가짜 채용 공고입니다. 아니,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하는 링크드인 같은 곳이 어떻게 해커들의 새로운 사냥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전염성 면접이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해요. 왜 하필 개발자들일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이분들이야말로 회사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인 척 접근해서는 결국 회사의 핵심 정보나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을 싹 털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싱 공격이거든요. 학교 생활로 비유하면 딱 이거예요. 갑자기 친한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야, 나 너무 급한데 네 사물함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 하고요. 어때요? 너무 그럴듯해서? 그래 하고 알려주기 쉽겠죠?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해커들의 수법이 정말 치밀해요. 딱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일단 진짜 전문가처럼 아주 그럴싸한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요. 두 번째, 이걸로 여러분한테 접근해서는 정말 혹할 만한 채용 제안을 던지죠. 세 번째, 이제 좀 관심이 생기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서 면접 과제인 척 악성 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그 파일을 딱 여는 순간 게임 끝. 내 컴퓨터의 모든 정보가 그냥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링크드인처럼 믿을 만한 곳이라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메시지, 특히 뭐 다운로드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제대로 된 회사라면 보통 공식 이메일로 연락하지 그렇게 다짜고짜 파일부터 보내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피싱 공격이 단순히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공격 하나가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어 놨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교직원 한 분이 피싱 메일에 깜짝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해커들이 학생, 교직원 할 것 없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집 주소까지 싹 다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피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뭐랄까, 디지털 사기 게임 같은 거죠. 근데 이 수법이 진짜 무서운 건 무슨 대단한 해킹 기술을 써서가 아니에요.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하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그 신뢰를 역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공격 무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피해 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냥 재학생이나 교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졸업생에, 심지어 학교에 기부한 분들의 부모님 정보까지 다 털렸어요. 이렇게나 많은 정보가 유출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해커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훨씬 더 진짜 같은 2차, 3차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속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공식적인 이메일이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클릭하지 마세요. 그 전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찾아보거나 아예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이런 메일 보낸 거 맞나요? 하고 한 번만 확인해보는 습관. 이 딱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정말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그 웹브라우저. 아마 많은 분들이 크롬을 쓰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 크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긴급 업데이트를 내놨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로 발견된 제로데이 취약점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이 특히 더 심각했던 건 해커들이 이미 이 보안 구멍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스파이웨어를 막 퍼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제로데이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자, 학교에 있는 모든 사물함을 한 번에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 마스터키를 선생님도 학교 관계자도 아니고 해커가 먼저 손에 넣은 거예요. 어때요? 아찔하죠?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에서 이런 구멍이 있었네? 하고 알아채기도 전에 해커들은 이미 그 키로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제로데이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쓰는 크롬에 그런 마스터키가 있다니.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해결책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건 바로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당장요. 구글에서 이미 해커들이 가진 그 마스터키를 쓸모없게 만드는 새로운 자물쇠를 만들어서 보내줬거든요. 우리는 그냥 받아서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내 사물함 자물쇠를 새 걸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위협의 미래, 앞으로의 판도를 살짝 엿볼 텐데요. 요즘 어딜 가나 들리는 그 이름이죠. 바로 인공지능. AI가 이제는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섀도우 레이 2.0이라는 이름의 공격 캠페인이 발견됐는데요. 여기서 해커들이 뭘 했냐면요. 인공지능을 만들 때 쓰는 기본 설계도 같은 게 있어요. AI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설계도의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그 구렁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좀비 군단, 즉 본넷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악성 코드가 노린 대상이 무려 전 세계 23만 개가 넘는 AI 서버 그룹, 그러니까 AI 클러스터였다고 합니다. 23만 개요. 그리고 이렇게 감염시킨 컴퓨터들을 뭘 하는 데 썼을까요? 바로 자기들 돈벌이, 몰래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시키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훔쳐내는 데 동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개발하는 그 엄청난 AI 기술이 이제는 반대로 해커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 말 그대로 사이버 보안의 전쟁터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 주 보안 동향의 핵심만 딱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안전 수칙까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안 동향을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해커들은 이제 복잡한 기술보다는 사람의 신뢰나 불안 같은 심리를 노리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최신 업데이트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방패다. 그리고 셋째, AI가 이제는 공격의 도구이자 목표가 되는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격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딱 4가지만 습관으로 만드시면 돼요. 첫째, 링크드인 사례에서 봤듯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갑자기 온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기. 둘째, 크롬처럼 내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기. 자동 업데이트 켜두면 제일 편하죠. 그리고 셋째, 비밀번호는 좀 귀찮아도 길고 복잡하게. 마지막으로 밖에서 공용 와이파이 쓸 땐 조심 또 조심하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결국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건 무슨 대단한 기술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에 타면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보안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